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플랫폼 기업 그리고 빅데이터 규제 일환인 것 같습니다. 국가 클라우드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플랫폼 기업들의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국자위, 그러니까 국가자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이게 국유기업이 경제 전체 예를 들면 GDP의 63%를 차지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60-70%고 국유기업이 20-30이지만 중국은 반대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국유기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 정부기관이 국가자산관리위원회예요. 예, 국자이라고 하면 보통 국유기업에서 일단 최대 지지를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기관이 바로 국자이더라고요. 그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국자위가 그 산하에 있는 네. 이제 이 90몇 개가 되는 그 국유기업. 근데 그 국유기업이라는 것이 한 개 기업이 아니고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바오산 철강 그룹이다. 네. 그런 그 밑에 5-60개 회사가 있어요. 우리 포스코 같은 그런 그룹들이 네. 거의 이제 예전에 100몇 개였다가 그걸 좀 줄여서 네. 이제 90몇 개가 있는 거죠. 90몇 개 그룹 전체에 대해서 뭐를 얘기했냐면 국영기업의 데이터는 국가자산이면서 이것은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중국의 97개의 국영기업 그룹들은 이것에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갖다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정부가 빅데이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거대한 그룹이니까 이걸 이제 데이터를 그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회사한테 이제 위탁을 한 거죠. 그 서버나 이제 클라우드를 그쪽을 빌려서 쓴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뭐 이쪽에 거를 갖다 쓰듯이 오라클이나 뭐 아마존. 그렇죠. 네. 아마존 거 쓰듯이 네.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근데 중국도 민영 기업들의 클라우드, 아리바바하고 탄센트의 클라우드를 주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민간 기업들의 이 제재를 들어가면서 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고 이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미국에 보여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국영기업의 데이터들, 민영기업에 넣어놨던 데이터를 다 이것을 국가가 새로 이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겠다. 네. 그래서 싹 다 옮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용 계약의 만기 2개월 안에 네. 이제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통제하는 새로운 디지털 시설로 다 옮겨야 되고 그 최종 기한은 1년 뒤인 내년 9월까지다. 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이 클라우드를 다 옮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산자부랄까요? 여기서 이 신형 빅데이터 센터를 이제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3년치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클라우드를 국가가 건설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민영기업들의 이 영업 영역이었던 것을 국가가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영기업의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피해가 불가피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제 아마존이나 여기처럼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가 굉장히 발달을 했죠. 네. 또 그것은 뭐 빅데이터는 아리바바나 탄센트가 가장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방으로 이게 클라우드도 얘들이 센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의 점유율로 보면 아리바바가 40%, 탄센트가 11%, 하웨이가 11%, 차이나 텔레콤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건 뭐 업체 네트워크 침격이라고 그런 네트워크나 데이터 보안 말고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대표 기업 2개는 이제 타격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또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그렇죠.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유기업이랑 큰 클라이언트를 잇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격이 알리바바에 좀 굉장히 치명적이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는 건데 이게 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중국 당국이 앱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안전법, 증권 정보 보안, 의법치국 5개년 계획, IDC 안전보호, 알고리즘 제한. 이게 지금 5월달 이후로 내리 이제 그 넉 달 동안에 네. 이 플랫폼 기업이나 네트워크 기업 이쪽에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규제 조치를 계속적으로 냈던 거죠. 네. 여기 IDC 안전보가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클라우드를 국가가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밀접한 상관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회사들이 이게 이제 해외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이 이제 외국 그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우려하는 거죠. 또 이 역시 알리바바가 나스닥 상장돼 있다는 그 그런 게 예.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에는 이제 뭐 설이 온 데다가 거의 눈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대로 항상 이제 이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국사위에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건설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IDC 센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없는 거를 그렇죠. 알리바바 안 쓰고 뭐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렇죠. 시설인데. 예. 그래서 그게 97개 그룹들, 네. 97개 그룹들이 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네. 관리하는 빅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 IDC 센터가. 현재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IDC의 호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IDC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관리하고 특히 이게 국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잖아, 네. 시큐리티가.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IDC에 들어가는 장비, 서버를 납품하는 회사,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가 지금 웨이스톤 같은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안 회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그 알리바바나 탄센트의 플랫폼 기업의 제재다 그러면 다가 이제 불안해하고, 야 이거 이렇다고 하지만 반대로 거기에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국가 클라우드, 정말로 거즈윈이라고 그러는데 국가 클라우드의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타이지 국번 태극 주식이라든지 이 보신 소프트웨어, 바오신 루안젠, 그 다음에 이제 중커 슈광, 이건 이제 서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랑차오 신시, 이것도 서버 만드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ERP를 하는 이제 왕요 네트워크라든지 진띠고지 같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하는 웨이스통이나 안항신시, 뭐 지안신 같은, 지금 이제 이 이름이 중문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박스를 쳐놓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수혜 업체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이제 뭐 이 사고가 터지면은 거기에 이제 피해만 생각하지 반대로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자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사실 네트워크 보안법 이유로 인해서 네트워크 보안 관련 기업들의 주목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또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어디 보면 ID 센터라는 경우는 이제 반도체도 많이 쓰는 거, 서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는 거, 관련된 기업들이 뭐 그런 밸류 체인으로 줄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중국의 GDP의 63%를 커버하는 기업들의 빅데이터 센터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민영 기업은 그만큼 피해를 보지만 새로운 국가가 운영하는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장비, 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이쪽은 특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아주 효율성과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측면의 가치에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